네, 초급자 2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투자 스타일을 정하는 부분, 전업 투자자인지 직장인 투자자인지 또 노후 준비 투자자인지 재테크 투자자인지를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투자 스타일을 정했으면 어떻게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지, 1년에 몇 프로 정도 수익을 원하는지, 또 손실은 몇 프로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또 혼자 할 건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인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 정도 1년에 수익을 원하는데 10% 이상 손실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나는 100% 원하는데 손실은 100% 손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인 거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커지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데 손실이 커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성공하는 방법은 부단한 노력.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자산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년에 나는 50% 100% 수익을 목표를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목표치가 크게 진행되는 부분, 달성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30% 정도로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30%씩 9번 정도만 누적되면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1회차는 1300만 원이지만 9회차 되면 1억이 되는 거고, 또 9회차에서 9번 정도만 하면 또 10배가 되니까 18회차가 되면 11억 정도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의 수치니까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단계별로 달성 금액 목표하는 부분을 정해놓고, 또 달성이 되면 달성 일자, 그리고 나한테 주는 선물을 적어놓고 그 부분을 행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취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을 여행이라든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지, 이런 목표를 잡고서 진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하는 부분에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서 또 선물 주는 부분, 이런 부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1000만 원 가지고 요 18회차 정도 되면 11억이 되는 거고, 27회차가 되면은 약 119억 정도가 되는 거고, 또 35회차가 정도 되면 971억이 됩니다. 그리고 44회차 정도 되면 1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50회차 되면 약 4조 9,700억이니까 한 5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조 원이 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잡고서 도전해 보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의 성취 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상승장과 하락장 구별하는 부분은 지수 11선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동향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하고 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걸로 봐지고, 대박주 관련된 투자는 초급자한테 맞는 거고, 급등주 투자는 중급자, 고급자 매매에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주 관련된 부분은 초급자가 단기주 매매하는 건 어렵겠죠. 당연히 실력이 좀 쌓이고 경험이 많은 고급자 매매에 속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립니다. 어설픈 투자자가 단기주 투자하는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선호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다양화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에 이제 수급 진행되는 부분도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신 것처럼 시장에 진행되는 부분의 모양을 만드는 부분은 자금의 유입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보다 더 많은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호황장이 진행되는 거죠. 보통은 시장을 끌고 가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중도형주 투자로 인해서 지수가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만 종목이 왜곡이 되지 않는 한 전체적인 정석 투자는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초급자들의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좀 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초급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저가의 매수해서 고가되는 부분까지 기다리는 상품이에요. 부동산을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사람은 뭐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죠? 손님이 오는 부분에서 뭐 500만원 더 얹혀서 또는 1000만원 바꿔서 던지는 부분 말고는 뭐 달리 없는 거죠. 개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한번 꼼꼼히 따지고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수해서 뭐 최소 2, 3년 정도 또는 뭐 5년, 10년 또는 뭐 50년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부분의 투자고, 부동산 투자를 뭐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손실봤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동산을 10년 전에 사놨는데 그게 손실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십니까 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분인데, 뭐 부동산이 뭐 5채 10채 있습니다 하면은 뭐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마찬가지인데,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눈빛이 틀린 부분이죠. 저 사람 주식 투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 약간 투기꾼, 도박꾼 같은 인식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부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8, 90% 정도 전부 다 돈을 버는 부분이 투자면 흐름이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한 거예요. 미국 같은 데에서 주식 투자한다 하면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주식 투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한국에서 주식 투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도박꾼, 투기꾼의 모습이 투영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그 부분은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은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교육 강좌 진행되는 부분은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고급 과정에서는 미국 시장의 사례를 보고서 말씀드릴 테니까 미국 시장은 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주선을 이용해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아모레지, 에코프로, 리노공업의 과거 사례를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종목이죠. 1985년도 115원, 액면 분할 가격으로 115원에서 96,8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약 밑에서 한 800배 정도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배 정도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외국 기업들은 보통 몇천 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몇천 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고, 어떤 종목은 10,000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만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에서 큰 대륙에 투자를 하는 부분, 인구 대국에 투자를 하는 부분과 이런 조그만 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 환경 자체가 틀려야 된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대도시에 몰리는 그런 부분,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같은 뭐 대도시, 인도네시아 뭐 자카르타, 남아공의 뭐 케이프타운 이런 대도시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인구가 많이 몰리는 부분,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는 소비 시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기업이 힘을 가지고 얼마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국에 투자하는 부분이 중소형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초급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가 이제 주봉 가지고 초급 투자자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급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가장 수월한 부분의 매매예요. 그냥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해서 그냥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냥 매도하면 되고, 매도는 어디서 하면은 뭐 20주선 붕괴되는 부분에 매도를 해도 최소한 이만큼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 정도에 또 다시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진행이 돼도 뭐 20주선을 놓고서 그냥 그 이평선 매매만 해도 수익이 1년에 최소 30% 이상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 100% 정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대형주는 뭐 수익이 작지만 중소형주들은 어떤 경우 뭐 5배, 10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주선을 타고서 진행하는 부분의 종목을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그냥 매수,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다시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매매를 반복해도 손실 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20주선에서만 매수해도 원하는 수익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20주선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 박스권 정도의 매매하는 부분에서도 손실이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산의 8, 90%는 이렇게 중대형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주선 위로 올라간 종목이 60주선 위로 올라가면 충분히 그냥 급등하는 부분까지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20주선에 매수한 종목이 60주선 위로 올라가면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투자를 하면, 뭐 대부분의 모든 투자가 다 그렇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시간을 기다리는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초대형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량주를 가지고 계속 반복 매매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 수익률이 크게 진행되는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항상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주식 투자가 가장 좋은 때는 모든 종목이 폭락을 한 상태, 10만원짜리가 만원이나 5천원 갔을 때,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 회사인데 시장 흐름이라든지 뭐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그죠? 미국도 뭐 대공황이라든지 뭐 금융위기 이럴 때나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런 기회는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가는 우상향하는 부분,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먹고 산다. 어떤 실적? 미래 실적을 먹고 산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주봉으로 뭐 꾸준히 매매했다면
800배 정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고팔고 해서 진행이 됐다면 한 10,000배 정도가 아마 이상 나왔을 겁니다. 10,000배 정도.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삼성전자를 주봉이 20주선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부분이 됐으면 최소 1,000억 정도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의 그림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든 종목과 비슷한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 상태에서 100배 올라가는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어려운 거죠. 현재 시가총액이 440조 정도 되는 부분이라 지금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저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은 항상 중소형주를 가지고 이렇게 커 나가는 부분, 성장하는 부분의 그림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나와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의 20주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천문학적인 자산을 모으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국인들, 헤지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헐값에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지펀드들은. 그리고 삼성그룹의 대주주들은 다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인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놓고 성장하는 종목은 그냥 안 팔고 그냥 오래 갖고 있는 게 최고 부자다.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삼성그룹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알파벳 대주주라든지 뭐 메타 대주주라든지, 그리고 주요 빅테크 관련 대주주들은 전부 다 창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안 팔고 또 봉급받으니까 안 파는 거죠. 근데 일반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뭐 10년, 20년, 30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량을 늘려가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20주선 매매를 통해서 수량을 늘리는 부분의 매매를 같이 병행하면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초기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냥 갖고 있으면 800배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지만, 주식수를 10배 늘려놨으면 8,000배, 주식수를 100배 늘렸으면 약 8만 배 정도의 수익이 진행되는 거니까 20주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이 가장 현명한 부분이고, 20주선 가지고 매매할 때도 주가가 폭락했을 때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매매했을 때가 수익이 가장 좋은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주가가 몇 년 동안 폭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매매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자. 무조건 20주선 진행되는 부분을 매매를 하고, 초급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부분을 올라가는지, 어떤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간다. 노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수해서 뭐 충분히 올라가는 부분 진행하고, 20주선 붕괴되면 뭐 매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반복하는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귀찮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저가 20주선에 매수했으면 그냥 나는 안 팔고 그냥 몇 년 기다리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내가 판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나 그냥 길게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가 실적 오전이 되는 종목이라면 그냥 갖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밑에서 올라갈 때 충분히 중장기 하락하고 다중바닥을 만들고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될 때 매수해서 보유를 하자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20주선 가지고 매매를 하면 최소한 1년에 50% 또는 100% 정도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주식 투자는 가격을 따먹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지 마시고 주식수를 늘려놓는 부분이 가장 현명한 투자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가는 실적이 호전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게끔 됐습니다. 사이클을 통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높아지는 부분의 그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수량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부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 정도 주식수를 늘려간다 생각하면 처음에 1000주 가지고 시작을 해서 1년에 100%면 2000주, 그 다음 연도 4000주, 8000주, 16000주, 32000주, 64000주, 128,000주. 1000주 가지고 7년만 지나면 128,000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주식수를 늘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만 신경 써서 주식수를 최대한 늘리는 부분. 대부분의 중급자나 고급자 투자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가격 따먹기 진행되는 부분이 혈안이 돼 있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서울에 땅을 사가지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수량 늘려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 진짜 최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오래 팔아버리고 딴 데로 이사가거나 다른 투자를 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70년대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인데 70년대에 뭐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는 땅 팔고 뭐 소 팔고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자식 공부 학업 뒷바라지 한다고 유학 보내는 거, 그런 부분에 돈을 다 씁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지방 학생은 그냥 거기에서 논밭 관련된 부분에 일을 하면서 뭐 땅 2000평, 3000평 있는 거 그냥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유학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진행해봐야 끽해야 이사예요. 이사하고 봉급 받아가지고 생활해봐야 거기서 얼마나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시달리는 부분 진행되고 그런 부를 창출하는 부분도 기회가 작고,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부분에서 이루는 부분은 뭐 끼케야 몇십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방에서 뭐 3000평, 5000평 논밭 갖고 진행했던 공부 못하는 학생은 20년, 30년 지나니까 뭐 도로 깔리고 뭐 철로 깔리고 뭐 재개발한다고 해서 땅값이 100배, 1000배 올라가는 부분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 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최소 몇백억 이상 돈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면서 그냥 벼락부자, 졸부가 되는 예가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모든 세계에 개발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런 현상을 겪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가에 사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투자. 그래서 뚝심 있게 기다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인구의 증가와 개발이 그런 부분의 상승 요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주식 투자는 미래 실적 호전되는 부분이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구안을 갖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좋은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갖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재무 안정성이 좀 되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10% 이상 진행이 돼서 성장 흐름이 진행되고 매출도 연 10%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나가는 기업들, 이런 부분의 종목들을 한 30개 정도 넣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 나는 뭐 20주선 매매다 하면 그런 20주선에서 매매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되고, 나는 뭐 대표적인 30대 뭐 코스피 종목 중에 하겠다 하면 30개 코스피 종목을 해놓고 그냥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해도 G투자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20주선 위로 올라갈 때만 매수 및 보유한다 생각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을 다 보시면 20주선 위로 올라가지 않고 상승하는 종목은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20주선 위로 올라가야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방법은 100%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평선 위로 올라가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평선 20주선 위로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종목이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고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부분, 그것은 뭐 10% 올라가든 20% 올라가든 30% 올라가든 그거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부분의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 종목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있던 종목이에요. 지난 2021년도 40만원, 그리고 2011년도 41만 6천원 정도 진행이 됐지만, 과거에 뭐 IMF 때 보면은 1,700원대였습니다. 1,700원. 그 현대그룹의 현대차그룹의 이제 정몽구 회장이 이제 지분을 보유해서 현대차그룹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 판매라든지 또 현대차 AS 관련된 부분을 이 회사에 맡겨서 거의 뭐 일감 몰아주기 한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뭐 당연히 회사의 이제 그룹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일감을 따먹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서 키우는 회사, 이런 부분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선정을 했으면 요 1,700원짜리가 4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뭐 200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가 대형주로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일 때가 가장 실적이 좋은 부분이 성장이 진행되는 거고, 그 뒤로도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41만원짜리가 2011년인데 12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40만원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중소형주가 대기업 되는 부분까지만 그냥 투자하면 가장 좋은 시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에서 거의 뭐 대학원생 정도 요 부분까지만 투자를 하면 된다. 성장이 강하게 진행될 때만. 그 나머지는 그냥 꺾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도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런 거고 기업들의 수명도 다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은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사람도 나이 들면 뭐 다 죽는 것처럼 뭐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뭐 질병 걸려서 죽거나 뭐 액시던트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부도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어려운 부분에 닥쳐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 기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실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냥 실적만 보면 되는 거고, 사람은 모르는 거죠, 미래를.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는 부분보다 이렇게 기업에 돌다리를 두고서 투자하는 부분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냥 기본만 알면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투자하는 부분이 그냥 주봉으로 20주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이렇게 보시면 20주선 돌파되는 자리가 뭐 한 2,000원, 1,900원, 2,000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해서 그냥 수량 늘리기 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주선 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가 급등하면 팔고 또 기다려보고, 또 20주선 위로 올라가서 매수하고 20주선 지지 안 되면 매도하고, 20주선 지지돼서 올라가면 매수해서 진행하고, 또 급등해서 못 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고 팔고 해서 요 40만원 정도 되는 부분까지 주식수를 한 10배 정도 늘렸다. 그러면 200배가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약 2000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1000만원 가지고도 한 200억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하면은 약 20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성장하는 부분, 또 그룹이 밀어주는 회사, 이런 부분은 항상 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룹이 밀어주는 종목이 대형주일 때는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중소형 종목이 진행될 때 그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산이나 뭐 이런 부분의 크기를 목표로 하면은 항상
중소형주가 진행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1조 정도 되는 부분이면 약 한 100억, 1000억, 조, 100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이 100배 올라가는 동안 주식수를 10배 올려놓으면 약 1000배 정도가 되는 거고, 주식수가 1조 될 때까지 100배 정도 늘려놓으면 100 곱하기 100은 10,000배 정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자산 따먹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따먹는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슈퍼개미로 진행된 사람들, 자산을 500억 이상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투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따먹기 이런 부분을 단기로 따먹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 매매할 때 이렇게 50%, 100%, 20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의 매매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누적을 시켰어요. 근데 뭐 단타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500억, 1000억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코인 말고는. 근데 일본의 BNF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2천만 원 가지고 8년 만에 3천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매한 건 뭐냐? 대형주 가지고 했습니다. 일본의 망하지 않는 대형주들 가지고 밀리면 사가지고 다음날 팔고 또는 이틀 뒤에 팔고 이런 식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즉 일본에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ETF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커져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매매를 한다면은 코스닥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 단기 매매하는 부분은 가장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 가지고 이렇게 이표선 가지고 매매해도 되지만 코스닥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주식 투자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상승할 때만 매매하기. 그러니까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상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렇게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에 매매를 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고팔고 하면 몇천 배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 진행된 흐름이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바라고, 대형주가 돼서는 수익률이 미미해요. 탄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든 어떤 투자자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우리가 크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는 거죠. 셀트리온도 37만원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었지만 과거에 보시면 2,0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0원에서 34만원, 38만원, 37만원 정도면 거의 약 180배? 네. 180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성장하는 부분의 종목이 가속화되는 부분의 종목은,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종목은 주가 흐름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환상을 갖는 부분, 그런 부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환상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개걸음 보이는 부분, 하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행보를 보이는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올라가는 부분이 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겠지만, 새로운 성장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부분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서 평가하는 부분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이 앞으로 10년 뒤에 가서는 10조가 100조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30대 그룹 중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가격대로 올라가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주가나 회사의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셀트리온도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주봉에 20주선 매매를 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상당히 멋진 매매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하락하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을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하락하고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거래 실리는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나는 100% 정도 올라가는 부분에 수익을 원한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아무리 못해도 밑에서 올라간 거는 10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2,000원 정도에서 16,000원까지 8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단번에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중소기업일 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일 때. 그래서 중소기업일 때 중장기 하락한 종목을 이렇게 20주선에 매수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진행되는 부분의 종목은 주식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에 만주를 사봐야 2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16,000원에 팔면은 1억 6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주를 요번에 팔고서 다시 5,000원에 매수를 하면 주식수가 만주가 3만 주가 되는 거예요. 3만 주가 됩니다. 3만 주를 가지고 다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면 주식수가 5만 주가 되는 거고, 5만 주를 가지고 팔고 다시 사면은 한 7만 주 정도가 되는 거고, 7만 주를 가지고 팔고 다시 사면은 약 15만 주 정도가 되는 거고, 15만 주를 팔고 다시 사면 한 20만 주 이상 되는 거고, 20만 주를 팔고 다시 사면은 약 40만 주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수 늘려가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들이 주식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올라와서 이렇게 2, 3개월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주가가 못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초보 투자자들이 급등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를 해보고 다시 20주선에 지지가 되거나 돌파되면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시면 투자에서 거의 실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면 매수 및 보유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부분, 그럼 자산도 당연히 상승하는 부분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20주선에서 지지 안 되는 부분에 매도를 하면 이렇게 급락하는 부분도 전부 다 피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20주선 밑으로 내려가야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20주선 밑으로 내려가야 하락이 진행되는 거고, 20주선 위로 올라가야 중장기 상승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중장기 상승했던 종목이 또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하락이나 횡보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점이 올라가요. 저점이 올라가는 건 새로운 상승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세하게 지금은 말할 필요 없고 나중에 중급자, 고급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최소한 20주선 중장기 하락하고 다중바닥 만들면서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매수해서 100% 정도 올라가는 부분까지 기다린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투자만 하면 초급자들은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산을 늘려가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산을 지키는 부분을 하려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유 기준이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20주선 위로 올라갈 때만 매수 및 보유한다 그러면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보유 기준. 매수 및 보유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손실 나서 못 팔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1,000만 원이 있다가 하면 두 종목이나 세 종목 정도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밑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진행되면 다른 종목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을 다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물린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면 되고, 이런 지루한 부분의 흐름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주선에 매수해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못 올라간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아직은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진행이 되고 기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거고, 주식 가격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항상 60주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0주선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60주선을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자기 기준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6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중장기 하락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20주선에 매수했는데 60주선 위로 올라가야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거죠. 60주선이 이렇게 못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이 부분도 최근에 20주선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모양이 좀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20만원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점쟁이도 미래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기준을 그냥 따라간다. 나는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그냥 따라간다 생각하고 매매하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을 좋아하면 셀트리온 가지고 매매하면 되고, 나는 삼성전자를 좋아한다 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하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또는 10년 뒤에 성장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 뭐 네임볼 로보틱스든 뭐 두산 로보틱스든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셀트리온 했고, 네 번째 아모레지. 아모레지도 최근에는 이렇게 개구름치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줬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도에 21만원 정도 고점을 찍고서 내려왔지만 그 과거에 보면은 1,500원, 1,600원대에서 이렇게 많이 놀았어요. 90년대 보시면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루해서 10년 동안 그 자리, 종목도 지겨운 종목이었고 상당히 지루한 그런 부분의 종목이었습니다. 태평양이었거든요. 과거 이제 회사 이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화장품이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중소형 중에서 실적 호전되는 종목, 향후 10년 뒤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요 20주선 가지고 계속 사고팔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면 그게 최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종목에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을 보시면 다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 그래서 보시면 중장기 하락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처럼 60주선 위로 올라가야 본격적인 상승하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60주선 위로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60주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 힘이 약한 겁니다. 60주선 위로 올라서야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은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주가가 강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주식은 100% 항상 매도 물량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식을 갖고 있고 돈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고 뭔가 단타 매매를 해서 차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매도자 우위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한 주만 가지고도 하한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주만 가지고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하락하는 부분은 모두가 같이 팔면 급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부분 모두가 차익 실현 내려고 물량을 내놓는 부분이 진행되는데, 내려가는 경우는 모두가 팔려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면 급락한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어떤 공포감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주가 폭락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저가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사고팔고 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대형주로 성장한 부분의 종목을 매매를 해봐야 수익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저가권에 있을 때는 대형주로 성장하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10배, 100배 올라가는 부분이 그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성장하는 부분이 진행돼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20만원에 매수한 사람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 정도 됐는데 23,000원까지 10분의 1로 하락을 했어요. 10분의 1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 멈추고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가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반대로 저가권에서는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의 흐름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매수만 하면 네,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미 대형주가 된 상태에서 꺾어지는 부분은 사기만 하면 추가로 더 하락하고 사기만 하면 더 추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도 단번에 진행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중소형주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 이때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는 부분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역시 그 부분은 20주선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진행되면 1년에 100% 정도 수익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떨 때? 중소기업일 때. 예를 들어 9,000원 정도 20주선 위로 올라갈 때 매수해서 18,000원 정도 되면은 100%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기다리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기다리는 부분이 고통이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시간이. 근데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기다리는 부분은 고통인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1년, 2년 기다리는 부분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식은 분명히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하고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하는 부분이 과거의 모든 기록에서 다 확인이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주식 투자는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하고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100%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거죠.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종목을 사가지고 20주선 지지가 안 되면 버리면 되고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품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를 아직까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누가 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몰라서 그런 건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강하게 상승,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다시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강하게 상승. 이런 부분이 기본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종목에 두세 개 종목 선택해가지고 세 종목 정도 해놓으면 한 종목은 5-10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 또 한 종목은 뭐 50%, 100% 올라가는 부분, 또 한 종목은 뭐 상당 기간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1년에 100% 정도는 수익이 납니다. 중소형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100% 정도 수익 나는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중소형주 뭐 2천억 정도 되는 1,000억대나 2천억 정도 되는 종목을 이런 부분에 매수해서 진행하면 100% 정도 수익 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런 종목을 보여주는 부분은 성장하는 부분의 종목들이 가장 상승하는 부분의 탄력이 강하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에코프로도 최근에 올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죠.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2020년도에 만원에서 올해 150만원까지 한 3년 사이에 150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요 최근 3년 사이에. 근데 그 앞에 과거에서 보면 주식도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그 자리, 내 주식 언제 올라가나 이런 부분에 멍텅구리 같던 주식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얼핏 현명하게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베이스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주식에 대해서 계속 주식수를 한 10배 정도 늘려놓은 사람들이 가장 현명할 걸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떤 주식은 단번에 올라가가지고 100%, 20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의 종목이 있는데 또 어떤 주식은 이런 부분에서 주식수를 최대한 늘려놓으니까 어떤 시점에 겁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서 매매하는 사람은 절대로 벼락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 봐야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의 통계 확률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다 팝니다. 단기 매매를 해서 중간에 다 파는데, 요 저가권에서 매매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려간 사람은 어차피 상승하는 부분은 안 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먹게끔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주주들, 경영진들이 주식을 보유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도 성장하는 부분의 종목이 이런 워밍업 기간,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이런 부분의 박스권 내에서는 주식수를 가장 늘리기 좋습니다. 고점에 못 올라가면 매도하고, 저점에 지되면 다시 재매수하고, 고점에 못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할 때 주식수가 100% 정도씩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돼요. 근데 올라갈 때는 주식수를 못 늘려요.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어야 주식수가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없앱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주식을 없애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수 늘려가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주식수를 늘려놔서 상승할 때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100배, 20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따먹기 하는 부분, 금액을 따먹으려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떻게든 20주선을 통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주식수 늘리는 부분을 이렇게 주봉을 통해서 매매를 한 사람은 매매를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매매해봤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이상한 부분의 기운이 느껴지는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처음 매매를 해본 사람은 이 종목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매매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따먹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 따먹어서 100% 먹었으니까 수익 좋다. 뭐 이런 부분만 되는 거고, 미래성을 보고서 이런 부분의 주식수를 늘려간 사람은 어차피 주식수 늘리는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나는 이 주식을 10만 주 갖고 있어서 확장 나오는 부분까지 갖고 있는 부분을 진행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 단기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20% 30%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수 늘리기 하는 사람은 어떤 흐름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전고점 돌파 못하면 매도고, 전고점 돌파되면 새로운 그림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회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그동안에 못 갔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새로 시세가 확대되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매매했던 부분에서 모양을 다 알게 돼요. 탄력이 어느 부분이 진행되는지, 어떤 부분의 흐름이 진행되는지를 딱 느끼게 되고, 만약에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주식수 늘리기인데 올라갈 때 주식수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매매한 사람들, 단타 매매한 사람은 다시 사지를 않아요. 대부분. 사는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눌림등조 되는 부분을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은. 밀리는 부분을 기다리는데 밀리냐고요. 안 밀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식수 늘리는 부분을 항상 20주선 가지고 진행하면 되고, 20주선에서만 매매해도 수익을 늘리는 부분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던 종목들처럼 전부 다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나오고, 특히 중장기 하락하고 다중바닥 만들고 이렇게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종목을 보유하면 10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느노공업. 니노공업도 지금은 뭐 22만원대 정도 올라갔고, 앞서 2021년도에도 21만원대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 뭐 상장되는 부분에 4,000원, 5,000원 뭐 이런 부분에 2001년도부터 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뭐 3,000원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이제 2010년도 말부터 뭐 7,000원대부터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죠? 그래서 성장하는 부분의 종목을 보면 요 니노공업처럼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는 부분의 그림처럼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강점이 있는 그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은 이제 20만 원 정도 갔었지만 과거에 3,000원, 4,000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1,300원대, 1,400원, 1,500원대 할 수 있었죠. 또 중장기 하락하고 이렇게 다중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20조선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10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탄력도 있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거래가 없을 때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탄력도 좀 강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거래가 많아지면 그 탄력도 같이 강해지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아지는 부분, 탄력이 강해지는 부분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이 진행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됩니다. 대부분 주가가 횡보하는 부분은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2년, 3년 정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저가권일 때,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3,000원짜리가 4,000원짜리가 한 10배 올라가면 4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진행되는 부분까지가 가장 탄력적이고 주식수 늘리기도 쉽고 자산도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수월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회사가 이제 새로운 성장 흐름이 진행될 때 그런 부분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지만, 종목 자체가 이제 무거워지면 이렇게 이제 긴 지루한 양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종목 가지고 100억 정도 번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사고 팔고 하면서 수량 늘려가는 부분을 해서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부분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올해도 보시면은 20주선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 봐서는 3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3조 1,000억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 보기는 어려요. 제가 얘기하지만 한 10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결정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실전 사례로 보는 부분의 종목들을 봤는데, 20조선만 가지고 매매해도 초급자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종목들을 봤는데 개별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똑같아요.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 똑같은 그림으로 매매하시고 수량 늘려가는 부분에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의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98년 85년도에 1월달 115원에서 2021년도 96,800원으로 840배 정도 상승했고, 현대모비스 98년도 1월달에 1719원에서 2011년도 41만 6천원으로 241배 상승, 셀트리온도 1943원에서 37만원대까지 191배 상승, 아모레지도 906원에서 21만 4천원까지 235배 상승, 에코프로도 1466원에서 150만원까지 약 1048배 상승. 요거를 보시면은 시총이 낮은 종목, 주가가 낮은 종목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니노공업도 1300원에서 21만 6천원으로 156배. 삼성전자의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짧은 기간에도 100배, 200배 올라가는 부분이 금방 진행이 됩니다. 성장이 가속화되는 부분의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 그런 부분의 종목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중에서 그룹이 밀어주는 회사, 1,000억대짜리면 가장 유망한 부분이고,
또는 새로운 변화가 진행될 수 있는 M&A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고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보는데 재무적으로도 좀 봐야 되겠죠. 종목을 선택할 때 재무적인 안정 여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든지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잉여금 추이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수익성 부분에서는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제대로 10% 이상 나오는지,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성장성으로 매출액 성장률, 또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되도록이면은 뭐 한 150% 미만 종목, 조금 괜찮은 종목은 100% 미만. 요즘에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진행되는 거 많아요. 회사가 수익이 나는데 굳이 부채 비율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기업주도 그런 부분에서 부채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뭐 부채 비율이 높다, 뭐 그런 부분 어쩔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하청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은 공장을 짓는 부분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영업이익이 하청업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부분의 산업 선두 기업으로 진행되는 회사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 보면 부채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빚을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수익이 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인 하청업체보다는 시장을 선도하고 현금 흐름이 좀 양호하게 진행되는 부분, 현금 장사하는데 또 갑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부분의 회사들이 좋아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업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좀 양호한 부분, 또 기술력이 좀 괜찮은 부분,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고, 산업구조로 봐서는 항상 시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장 업종은 AI, 로봇, 인터넷, 자율차, 차세대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현재 시대적인 성장 업종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이죠. 업종들, 이런 부분들, 또 글로벌 이슈로 진행되는 부분,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더라. 이런 부분, 차세대 배터리, 또 AI 관련된 새로운 부분의 유행이나 이슈가 진행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더라. 로봇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는 국가별로 성장하는 업종이 틀려요.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금융이나 또는 소비, 그리고 국방 관련된 부분, 또는 IT와 관련된 부분이 강점이라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유망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소비하는 부분, 먹거리 관련된 부분, 의료와 관련된 부분, 또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소셜 마케팅 관련된 틱톡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수급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업종과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폭락을 해가지고 이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제자리를 찾는 그런 업종이 있고, 또 종목들도 폭락을 해가지고 수급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서 저평가된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장기로 진행되는 부분은 항상 실적 모멘텀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과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이어지는지 더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의 성장 흐름이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면 시기에 자동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좋아지는데 그걸 가만 내버릴 리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매수하고, 큰 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 버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헤지펀드들도 저가일 때 매수해가지고 고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립니다. 성공한 대주주들 보시면, 기업들 보시면 주가가 저가일 때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 회사가 겁나게 커지는 부분까지 대부분 기다려요. 주식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해가지고 돈을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식은 성장하는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대주주가 회사를 버릴 때는 회사가 쓰레기처럼 변해가는 부분에서 버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내가 돈이 잘 벌고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남한테 주는 부분은 내가 그 부분에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쓰레기로 변하는 부분이 진행될 때 남한테 주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탐낼 만한 부분의 기업, 남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성장 흐름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식을 선택하는 부분은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성장하는 부분에서 전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 저평가된 부분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5년 뒤에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부분은 항상 수급적인 부분에 강한 흐름이 진행되는 상승 초입 부분에 매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재무구조 관련된 부분은 그냥 100%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게끔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런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관심 종목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기준이 진행되는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부분, 20주선을 통해서 매수하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서 선별적인 부분,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2천 몇백 개 되는 국내 이 상장회사 중에서 모든 종목을 다 거래할 수는 없어요.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종목,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내가 선호하는 부분의 종목에서만 매매해도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급등락하는 부분에 종목들을 볼 필요 없이 꾸준하게 내가 30개든 50개든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을 선택해 놓고 그 종목만 매매해도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험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쫓아가는 부분에 매매를 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에서 감당을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관심 종목을 놓고 그 안에서만 매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매수를 하는 부분은 차트를 보고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글로 적어둔 거 보시면 주봉상 중장기 하락한 후에 다중바닥이 진행되는 종목 중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상승 전환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좋은데, 상승 전환되는 시점을 초급자들은 그 타이밍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20주선 돌파 및 지지되는 시점, 20주선 돌파, 이평선 돌파하는 시점, 또는 이평선이 지지되는 그 시점 근접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항상 주식에서 수익률이 클 때는 20주선 상승 초기 저점이 높아지는 시점, 이런 종목은 관리가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의 종목을 가지고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 단기 상승한 후에 다시 지지가 되면서 상승 반전되는 상승 초기의 종목, 이런 종목이 수익률이 좀 크고, 이제 크게 가는 종목은 주봉상의 전고점 돌파를 하거나 지지가 되는 종목은 중장기로 크게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및 지지되는 종목은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단기적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20주선 돌파 및 지지되는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고,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주봉상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 지지되면서 모양 자체가 틀려요. 그런 종목은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종목은 그냥 팔지 말고 전고점이 지지가 되면 그대로 크게 올라가는 부분까지 기다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부분 매도하는 부분이 초급자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수익이 나면 초보자도 매도를 합니다. 초보자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손실이 발생이 되면 매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매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급자들은 매도하는 부분을 칼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고급자들도 자산이 큰 사람들은 손절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중간한 고급자들은 계속 손절하고 다시 사고 이런 부분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매도하는 부분은 항상 대량 거래 터지고 미상승하는 시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전고점 미돌파, 전고점이 10,000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9,800원, 9,700원 가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매도하고, 또 10,000원인데 1,300원, 1,200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고점 미돌파 및 미지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고, 또는 올라가서 20주선 붕괴 또는 반등해서 20주선이 저항되는 부분의 시점에 역시 매도하는 부분을 하시면 되고, 상승했다가 60주선 붕괴가 되는 부분 또는 60주선 저항되는 부분은 매도하고 다시 보는 부분이 좋고요. 중장기 급등한 종목이 상승했다가 무너지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저점을 붕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 2, 3년 정도 하락한다는 신호예요. 또 10년 정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 급등한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의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고, 혹시라도 그런 종목을 매매했으면 전저점이 붕괴되는 부분이 나오면 보유하지 말자. 특히 분할 매수했는데 평균 15% 정도 주봉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고 다시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초급자들은 주봉으로 20주선 가지고 사고파고 하는 부분을 분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를 살 수 있는데 100주를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10주, 10주, 10주 이런 식으로 사든지, 또는 30주, 30주, 30주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부분이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단번에 매수를 하니까 손실되는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할 매수하면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부분이 되는 거고, 항상 매수를 하는 부분은 20주선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보고서 매매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의 자산도 지키고 또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방법 중에서 이제 초급자들의 손실 관리 및 대응하는 부분, 이제 요 부분인데, 이미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기, 매수를 금지하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되도록이면 따라가기 매매하지 마시고, 강한 종목은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 지지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종목, 이미 강하게 이제 올라간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매수 수급이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어요. 5일선이나 10일선 장 받고, 그런 부분의 종목은 보유를 하지 말고 매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한 후에 20주선이 미지되는 종목은 절대로 보유하지 말고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평균가 분할 매수했는데 15% 하락 시에는 매도해서 자산을 지키는 부분을 하시면 되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2-3개 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초급자들은 한 종목에 몰빵해서 대부분 망하는 거예요. 손실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손실을 제한시키면 망할 염려도 없고 자산을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대부분 초급자들이 손실 나면 안 팔아요. 본전 심리 때문에. 하지만 주식은 손절을 해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손절하는 부분부터 그런 부분에서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손실을 제한하는 부분의 훈련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15% 정도 손실을 나면 자동으로 로스컷, 손절하는 부분을 분명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부분만 제대로 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부분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10번, 100번 손실 나는데 그거 그냥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공부를 할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해서 손실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에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2-3개 종목들을 계속 15%씩 손절 나가는 부분을 하는 투자자는 스탑을 시키거나 어떤 부분의 흐름을 분명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차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급자들의 이제 자산 배분 투자 방법은 우측에 적어드린 것처럼
재무구조 우량한 30대 시청주 중 탄력이 있는 종목을 30%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세 종목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요 30대 시총 중에 한 30% 정도 투자하는 기업을 하나 하시고, 또 중형주 중에 재무 및 성장성이 양호한 탄력 있는 종목을 30% 투자를 하시고, 또 미국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미국의 주요 종목 중에 탄력 있는 종목 30% 투자를 하는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33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중소형주 가지고 한번 매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 자산의 10%만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매매 감각 및 매매 기준을 정립하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학습하는 거죠. 훈련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학습만으로 되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게임처럼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슈퍼 개미가 된 사람들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전부 다 슈퍼 개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슈퍼 개미나 회사의 큰 자산을 모으는 사람들, 우리나라 대그룹의 대주주 오너들을 보시면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부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망한 주식, 실적 성장이 되는 종목을 계속 반복 매매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부분에 매매를 하는 부분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금액 따먹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을 따먹는 부분 보면 그분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진행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상승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래 그런 부분은 주식을 보기위해서 기다리는 구간인 겁니다.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구간은 박스권에 있는 부분, 또는 주식수가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로 내려와서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일 때만 주식수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할 때는 그냥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로 보면 주가가 분명히 거래 터지고 올라가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승 초기에서는 그냥 물려라 하는 부분의 생각으로 20주선 매매가 가장 훌륭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개미들은 전부 다 주봉을 가지고 투자한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주봉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은 초급자뿐만 아니라 초고급자, 최고의 고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주봉을 가지고 매매한다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주식 투자의 본질은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린 사람이 가장 큰 수익률을, 큰 자산을 얻었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유하는 기준이 아니면 손실이라도 항상 매도를 해서 자산을 지키는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하면은 분명히 새로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온다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주식은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되는 부분까지 기다리는 상품, 주봉상 20주선 돌파되는 상승 초기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고가되는 부분까지 기다리자. 급등해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자. 20주선에서만 매도를 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매수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급할 필요가 없어요. 분할 매수해도 상관없고 천천히 매수되고 매수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항상 좋은 기회가 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시점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뛰어다닐 필요도 전혀 없어요. 주식 투자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자산을 극대화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천천히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종목에 몰빵해서 손실 나는데 매도 못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패착 요인이에요. 대부분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몰빵이나 신용이나 미수금까지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수출 나면 하면서 한 방에 가버리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종목을 몰빵하지 않고 미수나 신용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매매를 한 사람은 본전이 될 때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또는 두세 개 종목이면 또 두세 개 종목이 전부 다 내려가는 부분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밑에서 20%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대세 하락장에서도 대부분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에요. 밀리더라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 종목에 두세 개 정도로 진행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 금액 따먹기에 혈안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식수를 더 늘려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수량 늘려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가 서울의 땅이 100평 있었는데 그걸 1000평이나 10,000평으로 늘려서 나한테 물려줬다. 그러면 내 부모님이나 내 조부모님 세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투자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서울의 땅을 100평 가지고 1000평, 10,000평으로 100배밖에 안 늘렸는데 투자의 신으로 출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 중소형주를 선택해서 그 종목이 대기업 성장하려면 10년, 20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식수를 10만 주 정도 만들어 놓고 주가가 10만 원 가면 100억, 주가가 30만 원 가면 300억, 이런 부분이 돼서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면 우리 부모님은 투자의 신이야, 이런 취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늘려가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주가 따먹는 부분에 혈안을 대지 마시고 자기의 목표나 이런 부분을 꼭 정해놓고 자산을 30%씩 목표를 잡고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 본인이 나는 20%만 하면 되면 20% 목표를 잡고서 진행하는 부분을 해서 달성하면 그 달성한 부분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킬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 생각하고 항상 자산을 지키는 부분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자산을 까먹으면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복리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자산이 지켜져야 마음도 편안하고 복리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점에서 매수하고, 내가 보유 기준일 때만 보유하고, 보유 기준이 아니면 항상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좋아하는 기준이 왔을 때 매수해서 진행하는, 이런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초기에 투자하는 부분부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차분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급자 과정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이제 급등주 및 미래 성장주 주식 늘리기 전문가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10년 뒤 성장 우량주를 10만 주 만들기를 하자. 그래서 그 주가가 10만 원 가고 주식수를 10만 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두세 개 또는 3개에서 5개 정도를 진행을 하면 자산도 확대가 되고 매매하는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초급자일수록 천천히 가는 부분, 그리고 느긋하게 천천히 배우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많이 경험하는 부분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목돈 가지고 뭔가 만드는 부분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소액 가지고 나는 전업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 몇 번 해가지고 이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하지 마시고, 본인이 돈을 벌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 유지가 되는 사람, 자산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큰 실력자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하루에 몇십 조씩 하락하는 부분, 몇 조씩 하락하는 부분 주식을 매도합니까? 매도하지 않죠.
시장이 하락하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털어내고 밑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머리 드는 부분에서는 다시 재매수해서 수량 늘려가는 부분이 가장 훌륭한 투자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항상 주식 투자는 땅평소 늘리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실제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수 늘려가는 부분을 진행하자 하는 부분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